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반팔이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는데요.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에 구름은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도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그 외 지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을 떨어뜨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년 전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 첫 삽을 뜬 포스코는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와 소재 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서 첫 삽을 뜬 지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한 포스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선박과 자동차 생산도 크게 성장하는 등 국내 산업 전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철강 공세와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는 에너지와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유 기술에 입각한 차별적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해 스마트 팩토리 가동을 시작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존 철강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높은 품질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포스코는 2011년부터 리튬 자원 개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상태로 일부 언론에서 부실 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회사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국내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포스코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계철강협회 관계자와 세계철강사 임원들이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기술분과 회의에 협회 사무총장과 철강사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 방사광 가속기 등을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광역의원 후보 8명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제 19차 회의를 갖고 광역의원 포항시 6선거구에 김종현 현 의원을, 8선거구에 정우영 도당 홍보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경선 1위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상구 현 도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에서 어제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을 직접 보고 그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지우고 그리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탑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책에서만 보던 석가탑을 여기서 와서 그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그린 불상은 풍만한 얼굴에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경내에 있다 보면 좋은 글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회 참가 의미도 크지만 처음으로 불국사를 방문한 아이들은 문화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엄마가 그림도 그리고 얼굴에 신데렐라도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국내 사찰 중 가장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불국사를 주제로 한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지진으로 훼손됐던 다보탑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예전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범영로 앞 광장에서는 축하 공연과 소원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동심의 세계를 어떻게 불신과 같이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 행사에는 매년 4천여 명이 참여해 글짓기와 그리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발표를 거쳐 입상작은 14일부터 불국사 경내에 전시되며 시상은 부처님 오신 날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침식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8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울진군 10곳에 2,340억 원, 울릉군 7곳 1,050억 원, 영덕군 6곳 1,380억 원, 포항시 5곳 960억 원, 경주시 5곳 940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동해안의 추가 침식 방지를 위한 수중 방파제 건설이나 수중 데크 조성 등에 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20개 어촌 체험마을에 포항시 장기면 신창 1위가 선정됐습니다. 신창 1위에서는 후릿 그물과 통발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을 특산물인 성게를 재료로 성게덮밥과 성게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과 이벤트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을 참고하면 됩니다. 대구 학생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네팔 현지의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맥의 산악국가 네팔의 심판이란 지역의 새 학교 심판이 휴먼 스쿨이 개교했습니다. 초중고 18개 교실 600명의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 학교는 대구의 학생과 학부모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4만 9천여 명의 대구 학생과 학부모 단체, 교육 관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4억 7천여만 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पढ्नमा पहिलाको स्कुलले गर्दा टिनमा पाल परेर पानी चुहेर पानी पर्दा पनि धेरै पढाइमा बाधा हुन्थ्यो अहिले त्यसो हुँदैन त्यसरी यो त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को छ तर हामीले 10औं वर्षसम्म पनि यस्तो खालको हामीले बनाउन सक्ने स्थिति थिएन तपाईहरुले राम्रो बनाइनु भयो अनि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छ. 히말라야 16자를 모두 오른 산악인 음홍길 휴먼재단의 제안으로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한 이 사업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교육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함께 도와서 글로벌 삶을 살아가는데 당당한 주역으로서 서로 도와가는 그러한 배려하는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족한 교육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 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2년에 걸쳐 지역 여성단체 21곳을 대상으로 119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19 여성 아카데미는 재천과 밀양 화재 때 사상자의 다수가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해 여성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대응 요령,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재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소방 안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여객과 화물 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길이 9m 이상인 승합차나 총 중량이 20톤 이상의 화물 특수 차량을 소유한 여객 화물 운송 사업자로 기기 금액의 80%,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규모 지역 축제나 행사 때마다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시군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광이나 축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다양한 지역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문경을 방문한 관광객은 561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차사발 축제와 어미자, 한우, 사과 등 4대 축제의 방문객 수는 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330억 6,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차사발 축제가 157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도별로는 쇼핑비 지출이 28%로 가장 높고 교통비 23%, 식음료비 21% 순이었습니다. 이는 문경시가 동북지방통계청에 지역축제의 경제 효과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교통 빅데이터와 유료 관광지 입장객, 자동차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적으로 파악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주먹구구식의 통계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한 것으로 축제나 관광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객 수와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는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체계적인 지역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청송군은 고려대 빅데이터 융합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청송 지역의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청송사과 등 지역 특화 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연스러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한 달간 이뤄지는 전국 불법어업 합동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알리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위반과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행위 등입니다. 특히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어린 대게의 포획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타 지역 불법 통발 어선도 추적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울진군 의료원과 2018년 유방 초음파 검진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건강보험 납부자 중 직장가입자 9만 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6천 원 대상자가 유방암 검사에서 유소견 시 무료로 초음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진을 신청하려면 국가암검진 결과표를 갖고 울진군 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와 미술관에 가는 일 사실 쉽지 않은데요. 마음껏 뛰어놀면서 미술의 기본 요소를 배우는 어린이 미술체험전을 지금 소개합니다. 마치 놀이터에 온 듯 신이 난 아이들. 미술의 기본 단위인 점, 선, 면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 마치 암호처럼 그려진 작품들은 어른들에게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홍승혜 작가의 점선 면전은 중견 미술가이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승혜 교수의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20년 전에 평면 그림에 답답함을 느낀 작가는 디지털의 최소 단위인 작은 점, 즉 픽셀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모양 같지만 조형미 넘치는 배치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점선면을 이용하여서 쉽고 재미있게 준비한 체험전이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 발달이나 상상력, 창의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상의 출발이 되는 점과 방향을 가진 선, 넓이와 공간을 만드는 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과 접하는 이번 전시는
경주문화재단과 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제20회 포항국제 아트페스티벌을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만날 수 있고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전 색으로 말하다가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이어지며 아동극 사랑의 피아노는 경주예술의 전당 원아울에서 김상옥, 송혜용 작가의 꽃그림 2인전은 경주 JJ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분야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마케팅, 인증과 지식재산권 등이며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경주 시티투어 코스에 요즘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황리단길 투어가 포함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황리단길 투어는 신경주역이나 보문단지 숙박시설 등 관광객들이 원하는 곳에서 탑승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국립경주박물관,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계림 등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황리단길 투어에는 문화해설사가 동행하고 금, 토, 일, 공휴일에 10인 이상 예약 시에만 출발합니다. 주말 동안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반팔이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는데요.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에 구름은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도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글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교외 지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을 떨어뜨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